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처럼 보이는 유사한 지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세금의 종류를 설명드릴 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 얻는 소득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구조를 살펴본 후에 종합소득세의 실제 계산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 얻는 소득의 종류를 살펴보면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자소득부터 양도소득까지 8가지 형태의 소득의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내용들은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등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자소득이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익 분여의 형태로 받는 것이 배당소득이죠.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근로소득이고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 연금소득이고 자 기타 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복권이나 뭐 상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을 외부 기관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 주택이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6가지를 묻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하거든요. 뭐과 분류과세하냐면 여기 6가지와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렇다면 이 6가지는 종합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한다는 것은 묶어서 하나로 세무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저 여기 하나를 그려놨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퇴직소득 신고하고 양도소득 신고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세 형태가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또 하나 분리과세가 존재합니다. 분리과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이면 종합과세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더라. 배당소득 중에서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 근로자라면 분리과세 하더라.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금액이 작으면 분리과세하고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형태가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을 이제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하는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사업연도를 신고를 해서 그 법인이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것은 다음 연도 5월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이라고 하면 앞에서 봤던 그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한 비용을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차감을 해주면 이제 이자소득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면 이자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형태인데 보시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우리가 이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이 대응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어떤 비용을 투입해서 이자소득을 얻었다. 관련 비용을 대응시키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사업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관련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자,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사실 비용은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내가 회사를 출근을 하면 뭐 버스를 탔다면 버스 요금도 내야 될 거고 발생할 텐데 하나하나 대응시키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관련 비용을 용어를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다면 원재료비 같은 것들이 필요 경비가 되겠죠.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라면 분명히 비용은 발생했을 텐데 차감해주기가 좀 어려운, 대응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공제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공제 항목들을 정의를 해 놓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라면 내가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어떤 경비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대응시킬 수 있다면 대응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대응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60% 또는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소득에 관련된 이 경비들을 차감해주면 무슨 금액, 이자 소득이 이자 소득 금액으로 바뀌고 사업 소득이 사업 소득 금액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종합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예금, 적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친 기억이 별로 없으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금액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이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됐다,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리과세 있었죠. 분리과세로서 여기 분리과세로서 우리가 세무적인 내용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산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금소득 중에서 사적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00만 원이기 때문에 역산해서 내가 1년 동안 기타 소득이 얼마였지? 라고 역산해 보면 750만 원 기준으로 합산이냐 분리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되는 건 분리과세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방금 우리가 합산한 6가지 소득 종합소득 금액에서 뭔가 일정한 소득공제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면 동일한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1명인 경우와 아들이 3명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뭔가 더 혜택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소득 공제라고 하고요. 이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을 우리가 세율을 적용할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에 적정한 세율을 적용을 하면 이제 내가 납부할 산출세액이 되는데, 납부할 산출세를 계산하고 나서 이제 공제받을 이 세액공제 항목이나 세액 감면이 있다면 그것을 차감하면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죠. 참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고요. 결정세액 중에서 내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 기납부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이란 뜻이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납부했으니까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신고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공제는 항목들이 이렇습니다.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가족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나 혼자냐 아니면 내가 배우자도 있고 아들, 딸이 몇 명 있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이 더 커지고요. 추가로 이제 장애인이 있다거나 경로 우대, 부녀자라거나 한부모 같은 경우에 추가 공제를 받고요. 각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또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기본 세율을 살펴볼 텐데요. 세율이 이번 202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개정된 내용은 우리가 개정상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세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누진세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00만 원까지는 6%를, 1,400만 원을 초과하면 15%를, 5천만 원을 초과하면 24%를, 심지어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예요. 45%라고 하면 이 종합소득 이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의 10%를 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45%에 10%, 4.5%를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이 모든 세율 구간이 다. 그럼 45%에 4.5%를 더하면 50%가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이라면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억 원이다, 뭐 20억 원이다, 그러면 20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하면 절반인 10억 원을 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세 표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1,400만 원까지는 6%를, 1,400만 원을 초과하는 1,6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이 올라간 세율을 전체 금액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쭉 계산을 해서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50만 원만큼 납부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차액만 납부하면 총 100만 원이 납부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기납부 세액이 뭔지 살펴봐서 총 결정 세액이 100만 원, 기납부 세액이 50만 원, 그러면 추가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총 결정 세액은 100만 원인데 이 기납부 세액이 1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만큼 환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종합소득 결정세액만큼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잘못한 게 있으면 결정세액에다 추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기납부세액, 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어떤 원천징수세액이 있었다. 내가 근로자인데 근로자로서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했었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되니까 차감해 주는 것이고요. 사업자라고 하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서 중간에 한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납부할 수가 있어요. 6개월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기 어려우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50%만큼을 납부하던지 아니면 가결산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던지 이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예납 우리 개인 사업자라면 11월 한 달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 기납부세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인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9천만 원이 계산이 되었다.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근로 사업 소득들을 합쳐 보니까 9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종합소득 공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세 표준이 8,5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기본세율 24%를 적용하는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8,500만 원이라고 하면 1,400만 원까지는 6%를 1,4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해서 84만 원이 계산이 되고 1,400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해서 540만 원이 계산이 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해서 840만 원이 계산이 되면 이걸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 1,464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이 200만 원이었다고 하면 내가 납부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1,264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원천징수라든가 아니면 중간예납세액이 600만 원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제 신고 납부할 세액은 664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한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